구조원리로 보는 히브리어 문법 원전 독해편 창세기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후손들의 이 얘기죠. 지금 셋 계보를 셈 계보를 얘기하고 있죠. 베 아르파크사드 얄라드 에트 샬라흐 베 셀라흐 얄라드 에트 에베르 에베르 이거는 율루 오를 이게 위에다가 요득에서 율라드를 해야지. 율 다개씩 폴때 율라드 세네 바님 셈 하 에하드 펠레그 키 이거는 비아마브죠. 비아마브 리플레가 여성이 이제 하랬죠. 하랬죠. 원래 에아리 쪄야 되는데 연음이 돼요. 그렇죠. 베셈 아히브 욕단 요거는 오를 읽어야 됩니다. 요거 초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요거는 소리 안 나니까 요걸 짧게 읽어야 되죠. 장문만 아니라 오를 읽어야죠. 욕단입니다. 그리고 아르박산 아르파크 사드 아르박산 뜻은 모르겠어요. 얄라드가 이게 페요드 동사죠. 이거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죠. 기본형이잖아요. 그죠? 아무데에 안 붙었네. 얄라드. 아르바크 사드는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죠. 남자에게 완료형을 안 쓰고 보통 칼 완료형을 썼는데 이게 칼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능동태를 잘 안 쓰고 보통 얄라드는 여자 쪽으로 쓰고 남자는 수동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르바크 사드에는 지금 여기 오면 남자도 능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에트 무엇을 샬라를 낳았다. 샬라 이 샬라 뜻은 보내다 뜻이거든. 보내 샬라 동사에서 했지. 이름을 보내다 하는 뜻입니다. 왜 보내다 해서 온 보냄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 있다 그 당시에 지었을 때 어느 위치로 옮겼는지. 그렇죠. 배 셀라 그리고 이런 셀라로 또 줄어들죠. 이래 하다가 이게는 마지막에 요거는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앞을 길게 하다 보니까 샬라흐가 되고 이거는 셀라 원래 이름은 셀라가 맞겠죠. 짧게. 그 셀라는 또 여도 칼 완료죠. 완료 3인칭 남성 기본형이죠. 단날 또 셀라도 나서 보냄이라는 자가 아르바크사다가 셀라를 낳고 셀라가 또 우리는 셀라를 듣네. 아르바크 셀라라고 셀라는 에트 무엇을 낳았다. 에베르를 낳았네. 에베르 그 유명한 에베르. 지난 시간에 내가 살펴봤지만 이 에베르 그 셈의 후손은 모든 조상의 아버지라 했죠. 셈이 누구 에베르의 모든 조상의 아버지. 에베르 그때 나온 에베르거든요. 에벨이라고 되죠. 에벨 이게 어근이 이제 좀 살펴보지. 아바르 동사에서 왔죠. 아바르 이 아바르 동사가 뭐냐? 건너가다. 지나가는 거죠. 건너가다. 이게 중요한 에베르가 지금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거든요. 에베르로 이어지는데 지금 건너가다요. 그러면 건너가다. 왜 이게 건너가다냐? 이게 원래 이벌이라면요. 이벌이 그러면 민족이래. 히브리 민족이래. 히브리
왜 이게 이벌인데 히브리 그러냐? 이거 아인이 예전에는 강기식에 허가 좀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인의 표시를 안 하잖아. 그냥 연기식으로 표시하죠. 허소가 원래는 좀 남았대 자으니까 히브리야. 우리는 이벌이라 그러는데 약간 허가 있었던 자꾸 없어지 소실되고 그래 보이지. 이게 히브리거든요. 그럼 히브리라는 게 어디서 왔나? 그 민족 스스로 얘기할 때는 히브리라고, 이 히브리 민족으로 자기들은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이 히브리가 어디서 왔나? 히브리가. 우린 유대인, 그러지만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죠. 자기들 스스로는 얘기 안 했겠죠. 상대방들이 뭐 건너왔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 건너온 사람이야. 어디를 건넜을까요?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조상이 함께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란으로 나오잖아요.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넘어오잖아요.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랬겠죠.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란에 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저 사람들 저 강 건너온 사람, 왜 그 강이 왜 문명의 최고 절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그게 문명의 최고 강성했던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 가나안 쪽에 봤을 때, 그 하란 위에 사람 봤을 때, 저 사람들, 저 강 건너온 사람이야. 우리가 말하는 강남에서 온 사람이야. 이 말하고 비슷하죠? 한 대전이나 대구 있으면서, 저 사람도 어디 갔어? 서울댁이야. 강남댁이야. 강남에서 온 사람이야. 서울댁이야. 이거하고 좀 비슷한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이게 히브리가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붙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너왔다 그러니까 통상,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너죠. 그 건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 그건 한참 후대 일이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프라테스 강,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건너왔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맞겠죠?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에베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셈 계통으로 에베르, 히브리 민족이 여기서 왔잖아. 히브리라가. 자기들이 이름을 히브리로 쓰니까 이 후손으로 계속 후손의 이름으로 지어지죠.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을 받지 하나님께로 이갔다는 거예요. 한 바퀴 실험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그러죠. 이 이름이 이제 야곱을 보고 간사한 자가 아니라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 이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에베르 히브리로 된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최론적으로 족보적으로. 왜 우리도 족보에 그러죠. 누구 후손이다. 뭐 우리는 뭐 김유신 후손이다. 누구 후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씨를 얘기할 때. 경주 김씨를 하면 경주 누구 왕이다든지 이름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거와 아마 마찬가지로 이 에베르가 중요하지. 에벨. 그래서 셀라를 낳고 셀라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건너고 뭐 어쨌든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족보가 그렇게 넘어가죠. 이제 어디서 나왔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2장 뭐 11장 마지막부터 나오잖아요. 참 힘든 길을 가죠. 예. 그리고 에베르 그리고 우가 그리고 이게 내가 애기잖아요. 에베르에게 이게 보세요. 푸알로 되어 있잖아. 수동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푸알이잖아. 아주 나아졌다. 낫다니까. 이게 좀 더 낫다잖아. 낫다. 여기도 낫다. 그런데 에벨에게 강조 수동이니까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주어가 삼칭 단수잖아요. 남성 단수. 그런데 이게 주어가 없잖아요. 에벨에게는 이건 주어가 안 되죠. 전치사에 대한 명사가 붙어요. 전명구라 그래요. 세나임 둘이잖아. 둘. 바님 벤의 복수행이잖아. 보여. 아들들의 둘. 아들들의 둘이 나아졌다면 이게 단수를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복수가 맞잖아요, 이게 복수. 이제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헬라에서도 중성정조로 보면 아들을 중성복에 둘을 중성으로 보는 숫자를 그렇게 본다면 복수를
3인칭 단수 그 있었을 때 복수 주어는 복수인데 중성일 경우 단수를 쓰는 경향이 있다. 헬라어에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이런 것을 그냥 쓰는 것 같아. 좀 그렇잖아요. 문법적으로 좀 안 맞죠? 그가 아주 나아졌어요. 에벨에게. 그러면 그라는 것은 아들들이 둘인데 복수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사람한테 야 앞에 콜이 붙었으면 그래도 좀 말이 되죠. 콜. 이게 아들들 둘에 모두 그럼 뭐 콜 자체를 단수로 취급하면 되잖아요. 콜이니까. 억지로 따진다면 이런 문법적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 예. 수동을 안 쓰고 남자를 쓰는데 여기는 에벨에게 수동을 썼는데 여기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에벨을 주어로 안 했어. 이게 에벨을 주어로 했으면 괜찮은데 여 우화가 왜 레를 붙이는지 이걸 내가 뭐 안 붙이면 될 텐데. 예.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분명상 앞뒤 문장상 이거는 주어가 그냥 막연하지만 그건 결국 아들들의 두 아들들을 얘기해요. 3인칭 단수가 결국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하드가 하나거든요. 하나. 그 하나의 셈 이름이잖아. 이름. 함셈 옆에 딸 때 그 셈 이름이래요. 셈 계통으로 가죠. 그 셈 이름이 있어. 왜? 셈 계통으로 이어지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셈 이름인가 보죠. 왜? 우리는 이름을 유명한 데 쓰잖아. 유명가 이름. 이름이 있다. 무명이다. 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 그 하나의 이름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베레가 그 하나의 이름은 펠레그야. 펠레그. 이 펠렉은 나누다, 쪼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런 펠렉이 있는데 이 펠렉가 쪼개지는 거하고 관계 있지, 나누어지는 거하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 같잖아요. 그래, 이름을 붙이지는 쪼개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록을 후대히 하면서 이름을 넣었다고 보는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장을 했죠. 낳을 때부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이삭을 낳고 나서 이츠학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주시잖아. 웃음. 하자크 동사 이츠하크. 계속 웃을 것이다. 이츠하크. 그런 경우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 그때부터 이름을 정했지만, 이건 아무래도 나중에 그 조상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후대히 하면서 이름을 그 A 조상 1, 2, 3, 4는 할 수 없잖아. 이름을 지정해 가면서 서술했다고 저는 본다 그랬죠. 강개토대왕 이름도 굉장히 긴다 그랬죠. 나중에 붙이니까. 그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왜 펠레그냐? 펠레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펠레그. 여기 요음이고 버거든요. 여기 합치니까 모음이 여기 요음이고 요도가 하나 돼가지고 그의 요거 여러분 보통 여기 붙으면 요음의 복수가 되거든. 복수. 그의 날들 안에서니까 그때 예로 되어 있네. 그때 그의 날들 누구 펠레그. 그때 펠레그가 살아있을 때 펠레그 그의 날들 안에서 니플레가가 되거든. 이게 니팔이잖아요. 니파 완료 3인칭 여성 단수잖아. 아가 있으니까 여성 단수지요. 왜? 하랬지. 이게 그 땅이거든. 그 땅이 여성이잖아. 여성. 그 땅이 나누어졌다네요. 이게 팔라거, 이게 동사에 팔라거 동사, 펠레거. 팔라거 동사가 나누다 쪼개졌다거든요. 나누다, 팔라거 동사가. 그건 니팔이니까 니팔. 쪼개졌어.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날들 안에서. 그때에 세상이라고 했네. 땅인데. 그 땅이. 나누었기 때문에 펠레거다. 이렇게 붙이죠. 그건 나중에 붙인 것 같죠. 나누어지는 건 조상이 먼저 보고 뭐 오래 살아 계시가 지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이런 거는 이제 펠렉을 한 이름을 지어주면 나눠져서 그 조상 이름 우리 펠렉으로 하자.
이렇게 저는 이제 봅니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성경의 그 문서와 기록화되는 것을 자꾸 어떻게 막 계시를 받고 앉아서 적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야 정통성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신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건 조금 억지입니다. 뭐 십계명을 받았다 하는 게 돌판에 세게 주니까 가지고 내려오죠. 모세 같은 거. 나머지는 그렇게 생긴 감동으로 적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쭉 적는 거예요. 계시 겪었던 거 조사니까 나중에 또 정리하고. 그래도 그게 유지되어 온 그것이 기적이죠. 어떻게 그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져 왔을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서 오히려 기적을 맛보아야지. 이런 사본들이 나중에 저것도 하게 그러면 그거 아니네. 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옛날 그 기록들의 책들이 자꾸 집합하고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내려왔다는 건 오히려 더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이죠. 만들어가지고 자꾸 성경을 던져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단순한 신앙인들 갖고,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기록했던데 그 무식한 그런 주장하면 안 돼요. 기록이 그래 남았다는 게 엄청나죠. 처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적을 그게 없잖아요. 머리에 남는 거죠. 계속 머리에 있던 거 조상들의. 왜 있잖아요. 그 나무막대 같은 게에다가 요 한마디에 새겨 넣어서 올라면서 족장들, 추장들이죠. 자기가 그 조상들의 그 역사를 쭉 얘기할 때 그 한마디 찾아가면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 그 족장이 그 후리라 그럽니까? 그게 하나 새겨 놓잖아요. 그래서 말로 다 하죠. 머릿속에 있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전에 2000년 전 이럴 때 기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조사했으면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내 용량이 더 컸대요. 왜? 모든 머리에 다 넣어야 되니까. 요새는 전화번호도 기억 안 하잖아요. 왜? 저장이 되어버리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나오고 나서 자기 가족들도 번호대로 해버리잖아요. 그 이름대로 저장해 놓지 번호는 잘 기억하지 않죠. 왜? 옛날에 계산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때문에 계산기는 대학 가가지고 캘쿠레이터라고 그 공학 그거 카시오 공학기계 그거 온갖 거 뭐 통계까지 나오는 게 있는 그걸 막 썼지만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계산기 안 썼거든요. 그럼 무조건 쓰지도 않고 거의 암산으로 막 해버렸잖아요. 그럴 때 머리가 굉장히 용량이 크대요. 근데 그 기록체가 생기면 머리가 자꾸 그런 부분은 퇴화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억이 없죠. 전화번호 몇 개를 외우십니까? 잘 못 외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그렇게 남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머릿속에 남았던 게 글로 나와야 적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 나와도 적을 때가 있어야지, 오늘날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설령문자, 흙판에다가 쐐기잖아요. 설령문자, 쐐기 문자,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돌에다 새기고, 그 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거죠.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만 글을 했잖아요. 한글, 그래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게 했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일이죠, 그게. 글이란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거 히브리, 유대식으로 하면 이 제사장들이 기록 갖고 있던 그런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의 아히, 이건 아흐 할 땐 요들부터, 이거 아흐, 이 형제잖아요. 이 펠레그, 그의 형제의 이름, 셈. 이름도 셈이고, 셈족도 셈.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탄이다. 이래 되죠, 욕탄. 요거 오를 읽어야 된다, 그죠? 초성, 중성, 종성. 요거는 무음, 초성, 중성, 종성. 약탄 아니고 욕탄. 짧게 읽어야 될 수 있으면. 이 욕탄이라는 게 뭐냐? 왜소하다. 작다. 이런가 봐요. 왜소하다. 좀 이상하죠? 참. 이 펠레그 때는 땅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건 이제 분파가 됐다는 거죠. 이쪽에도 살고, 이쪽에 살고,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쪽 가나안, 이쪽에 밑에 시나이 쪽, 애굽 쪽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이게 각 문명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 이름은 욕탄이니까 아주 외서했어. 이게 에베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나눠가지고 에베르 때 나눠지고, 그리고 생계통적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 내려오고 이브리로
그리고 그 하나 아들 이름인데 욕단이래. 아주 또 하나 이름은 나눠지고, 하나 아들 이름 때는 나눠지고, 그것도 하나 아들이 있는데 에베르 때는 그 계정이 외소화돼. 나눠져서 전부 하나하나 외소해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뭉쳐 참 하나를 넓게 보다가 하나하나 나눠져서. 그거는 좀 연구해 보십시오. 그 왜 그렇게 욕단을 했는지. 근데 재밌는 게 이 외소한 욕단이 애를 엄청 낳습니다. 12명? 13명인가? 그게 다음 시간에 25, 26, 27, 29, 28, 29인가? 적을 거예요. 이름만 쭉 적을 거예요. 외소한데도 애는 또 엄청나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